김병우의 척추 라이브를 맡고 있는 김병우 원장입니다. 오늘도 척추 건강과 또 통증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익한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이 방송들이 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는 인전마디 변성의 치료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맞아 이거 들어본 적 있어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척추 유압술 그리고 인전마디 변성, 이게 두 가지가 오늘 제목에 나왔잖아요. 인전마디 변성의 치료, 유압술 환자라면 꼭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개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척추 유압술이라고 하는 게 뭔지 엑스레이 사진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제 척추 사진은 옆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죠?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영문으로 L2, 그죠? L3, 4, 5 되어 있는데, 허리에 이제 뼈가 5개가 있기 때문에 번호를 매겨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지금 중간에 화살 표시한 데에 제가 보여드린 데 보면은 이렇게 나사같이 생긴 게 보이죠? 핀으로 고정이 되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유압술이라고 해요. 네. 유압술이라고도 하고, 뭐, 핀으로 고정하는 수술이라고 하다고, 나사 뭐, 박았다 이런 말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압술이라는 말의 뜻은 척추와 척추 사이에 뼈를 이제 수술을 통해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수술로 붙여준다는 뜻이죠. 그게 유압이고, 이제 영어로는 이제 퓨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붙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스탠다드하게 많이 하는 거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척추뼈 네모난 거 4번 뼈하고 5번 뼈 사이에 뭔가 점 같은 게 보이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케이지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게 임플란트의 일종이거든요. 척추와 척추 사이에 이걸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넣어서 척추 사이의 간격을 유지시켜주고 위아래 뼈를 붙여주는 수술이 유압술이에요.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가장 흔히 사용을 해요. 그래서 나사는 이제 한 마디를 고정했을 때 4개 정도가 필요하게 되고, 나사 없이도 유압술은 가능해요. 케이지 언론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형태로도 할 수 있고, 지금 보이는 이 케이지가 없이 그냥 디스크 공간은 그대로 유지를 시키거나 혹은 자기 몸에 있는 골반뼈의 일부분을 떼서 넣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고정을 시켜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유압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압술을 하게 되면은 유압술을 한 부위의 위쪽과 아래쪽에 병이 생기게 되는데요. 유압술을 한 바로 붙어 있는 부위죠. 그래서 인전마디 변성이라는 말을 쓰게 됐어요. 혹은 뭐 인접분절탱이라는 말도 쓰고, 저는 그냥 인전마디 변성이라는 말로 오늘은 통일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유압을 한 거에 위에 부분과 아랫부분에 병이 생길 수 있고, 뭐 병은 한 군데만 생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동시다발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요. 어떠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인전마디 변성이라는 거를 엑스레이 통해서 살펴봤어요. 유압술이 뭔지도 좀 알았고, 이게 이제 모든 수술에서 다 생길 수 있어요. 척추에 뭐 절개를 해서 구멍을 깎아내는 수술을 하거나, 요즘 굉장히 핫한 내시경 수술을 하거나, 아무튼 척추에 수술을 하게 돼서 문제를 줘도 인전마디 변성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 더 헷갈릴 수 있는데 수술을 안 해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인전마디 변성이라는 건 사실상 수술하고는 관계없이 추간판에 장애가 발생을 하면서 혹은 그 척추 마디에 운동이 감소되면서 인접 부위로 이 병이 늘어나는 퇴행의 과정을 의미해요. 근데 왜 이게 병적으로 중요하게 됐냐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유압술을 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빠르게 온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치유된 디스크는 그게 일어나는데 10년, 15년 오랜 기간이 걸리게 되는데, 유압술을 하게 되면은 빠르면은 5년 안에도 발생할 수 있고,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지만
5년 이상 결과가 되면은 12에서 15%, 많게는 25%에서 30%까지도 보고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수술하는 환자의 많게는 3분의 1인 거예요. 3명 중 1명은 인전마디 변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인전마디 변성으로 인해서 2차적인 수술을 하게 되는 거고, 2차 수술을 또 유압을 연장했더니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면서 척추 수술을 여러 번 하게 돼서 척추 자체가 많이 망가지게 되어서 환자가 불행해지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이 알고 있어요. 나사를 박는 수술을 하면 얼마 못 가서 그 위나 아래가 망가져서 또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다 보면 그냥 나사가 처음에는 4개였는데 나중에는 막 10개, 12개가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고, 그래서 유압술과 인전마디 변성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전마디 변성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걸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유압술이나 고정술을 하게 되면은 인전마디에 과도한 하중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척추의 움직임이나 전만각이 감소하게 되면서 퇴행성 질환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더 빠르고 심하게 발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수술이든 생길 수는 있는데 절개술이나 그냥 개방형 수술에 비해서도 특히 유압술을 하게 되면은 증가하는 폭이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척추 수술 중에서도 고정술이나 유압술이 변성의 원인이 되는 거고, 그 유압된 마디가 붙어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인접한 부위로 훨씬 더 부담이 가는 거죠. 지금 보면 이 사진은 엑스레이 통해서 유압술을 하고 난 이후에 움직임을 이제 측정을 해보면요, 구부리거나 피거나 했을 때에도 그 움직임이 감소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유압이라는 것 자체가 흔들리는 걸 잡아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움직임이 감소하는 거는 당연한 결과거든요. 근데 이제 4번, 5번이 워낙 고발 부위다 보니까 이 부위를 중심으로 해갖고 움직임이 감소되면은 이 척추의 아치형 구조에 문제가 생기게 돼가지고 많은 부분에 하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4번, 5번 뿐만이 아니라 3번, 4번에 유압술을 했던, 1, 2번에 유압술을 했던, 혹은 맨 아랫마디 요천추에 유압술을 했던 그 유압술의 주위로는 인전마디 변성이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더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어서 더 많이 생길 수 있는지 한번 더 짚어볼게요. 인전마디 변성의 위험인자는 유압술의 범위, 첫 번째는 유압술의 범위예요. 수술을 한 마디 고정술을 했냐, 2마디를 했냐, 3마디를 했냐예요. 우리가 유압술을 한 마디 고정술을 하면 나사가 일반적으로는 4개가 고정이 되거든요. 이게 한 묶음이라 보시면 돼요. 한 마디가 추가될 때마다 2개씩 늘어나요. 그러니까 2마디 고정술을 하면 6개가 되죠. 그러면 나사 4개랑 나사 6개랑 차이가 나느냐? 난다는 뜻이에요. 유압술의 범위가 늘어날수록 당연히 인전마디 변성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어디를 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선행된 인전마디의 퇴행이라는 것이 두 번째 위험인자예요.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요, 4번, 5번은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4번, 5번은 수술을 한 부위가 바로 전에 3, 4번이 안 좋은 거죠. 그러면 4번, 5번 유압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원래 안 좋았던 마디니까 더 빨리 퇴행을 한다는 뜻이에요. 더 빨리 변성이 온다는 뜻이죠. 그게 바로 이제 선행된 인전마디의 퇴행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척추 전만각의 변화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척추 유압술이나 고정술을 했을 때 이 척추가 유압이 되는 과정 중에서 이 유압을 되면서 조금씩 틀어지거든요. 그 과정 중에 전만각을 소실하게 되고 걸어놨던 로드도 약간 휘게 되면서 그 각을 소실하거나, 혹은 중간에 다치거나 해서 악박골절이 발생해서 휘게 되거나, 이러한 경우에도 이 전만각의 변화로 해서 위험인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골다공증과 동반질환의 유무라고 할 수 있어요. 골다공증이 있거나 근육감소증이 있거나 혹은 다른 질환이 있거나 당뇨가 있어서 위험인자를 발생하게 되면 더 빨리 퇴행이 올 수 있고요. 생활 습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사무직을 하는 사람과 농촌에서 허리를 구부리는 일을 하는 것과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이게 이제 인전마디 변성이 생길 수 있는 발생의 빈도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2마디 고정수를 해서 나사를 6개 박았는데 10년 동안 무탈하게 큰 문제 없이 잘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2마디 고정수를 했는데 금방 병이 생겨가지고 3년 안에 5년도 채 안 돼가지고 수술을 하고 또 수술을 하고 또 수술을 하는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인자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요인도 있고 수술의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원인이 될 수 있고 환경적인 요인과 직업, 생활 습관 등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말했던 이런 5가지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서 다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 병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 수술을 아직 안 했단 말이에요. 유압수를 하는데 5번하고 천추 1번 사이에 디스크 사이에 공간이 좁아져 갖고 이 부분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 4번, 5번도 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수술을 어떻게 할까? 3, 4번도 좀 디스크가 안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학회에서 선생님들한테 이 사람을 수술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인가 라고 하는 거를 많이 물어보게 돼요.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이런 이제 퀘스천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수술 방법으로 인해서 변성을 좀 줄일 수 있다면은 이런 수술 방법을 이용해서 인전마디 변성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였잖아요. 그런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됐었고, 그러면 반대로 위험인자를 생각했을 때, 야, 어차피 좀 있으면 또 할 거. 지금 바로 하는 게 어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방적으로 수술을 하는 것은 어떠한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실제로도 예방적인 수술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5번하고 천추 1번이 별로 안 좋으니까 4번, 5번 그 수술해서 지금 같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수술한 경우가 많고 실제로 수많은 대학교 교수님들과 원장님들도 그렇게 설명하시는 경우도 아직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라 보시면 돼요. 어떤 연구 결과가 확실하게 나왔거나 혹은 우리가 임상 지침으로 쓰지는 않고는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 여기에 대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자면 저는 노예요. 예, 예방적인 유압술은 저는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방적으로 유압술을 했다고 해서 그 유압술의 범위가 줄지 않아요. 내가 미리 수술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기간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5번하고 천추 1번만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4, 5번이 생겨서 재수술을 하는 기간이 더 긴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유압술의 범위는 최소화돼야 돼요. 나사 4개랑 나사 6개가 차이가 나고 6개하고 8개도 차이가 나요. 보통 우리가 뒤쪽으로 하는 수술이든 앞쪽으로 하는 수술이든 요추에 대해서 3구간을 수술하는 동시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꺼려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만큼 결과가 좋지 못할 수 있다는 거고 3구간 이상의 유압술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척추의 각도를 고려해야 돼요. 일자 허리를 만들어 버리는 순간 수술 이후에 환자의 삶이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압술의 원칙은 가능하다면은 당연히 수술은 감압술이고 최소 침습으로 해야 될 거고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으며 전망각을 반드시 계산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방적인 유압술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메인 주제죠. 이렇게 복잡한 인전마디 변성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입니다. 인전마디 변성의 치료는 사실상 일반적인 퇴행성 질환과 같습니다. 유압술 부위에 어느 부위에 생겼는지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질 수 있다는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의 가장 키포인트가 될 만한 건데요. 내가 수술을 한 부위에 위에 병이 생기느냐 아래 병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치료의 방향과 예후가 좀 달라요. 그걸 환자 사례와 함께 조금 더
후반에서 알아볼게요. 인접마디 변성은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접마디 변성은 영상학적으로 먼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고정을 한 부위에 위에마디가 이렇게 골극이 생기거나 척추체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퇴행성 질환이 의심된다는 거예요.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영상학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유압술 후에 엑스레이를, 수술 후에 어떤 수술이든 추적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척추 질환이라는 것 자체가 병이 생기는 게 50% 정도는 내가 생활하는 사소한 모든 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크게 무리한 것이 없는데 손상이 오거나 퇴행이 빨리 오는 거죠. 그러면 알려드려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척추에 대해서 강화를 할 수 있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영상적으로 인접마디 변성이 먼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걸 꼭 알아두고 사전적으로 예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인접마디 변성이 영상학적으로 생겼다고 해서 미리 치료를 할 필요는 없어요. 환자가 크게 통증이 생기지 않거나 아니면 신경 뿌리 압박 증상이 없다면 그냥 사진만 보고 지켜보면서 1년간에 혹은 6개월 뒤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추적 검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증상이 생기게 돼서 허리가 아프거나 혹은 다리가 땡기거나 걷는 것이 거리가 짧아지거나 저리거나 다양한 증상이 생기게 되면은 퇴행성 질환과 똑같이 비수술적인 치료로 약과 물리치료, 신경주사, 시술 등을 고려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걸로 효과가 없게 되면은 이제 추술적인 치료로 유압술을 또 시행해서 유압을 연장하거나 혹은 감압술을 시행해서 좁아진 부분만 깎아서 넓혀주거나 이러한 수술적 치료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환자 사례를 보면서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할게요. 자, 83세 여자 환자분인데 양쪽 엉덩이가 빠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허리 통증이 매우 심하고 오른쪽 엉치 통증이 심해요. 서 있기가 힘들다. 열 발자국을 걷기 힘들다고 그랬어요. 환자는 혈압이 있고 당뇨는 없고 파킨슨병이 있는 상태이며 8년 전에 요천추 유압술을 했죠. 그래서 맨 마지막 마디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여기가 이제 배 쪽이고 여기가 등이죠. 여기 나사가 2개가 보이지만 겹쳐 보이니까 실제로 4개예요. 앞에서 보면 요추와 천추 사이에 고정술을 했고 골반에서 자기 뼈를 떼서 이식술을 했기 때문에 뼈가 굉장히 빨리 붙었어요. 근데 환자는 통증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보통 유압술을 하게 되면 유압한 마디에는 병이 생기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 인접한 마디에 병이 생기는 인접마디 변성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MRI를 찍어 보았어요. 찍어 보았더니 인접한 마디에는 큰 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만일에 두꺼워졌다면은 여기 황색인데도 두꺼워져야 되고 디스크도 터졌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게 없는 거죠. 뭐 조금씩 3, 4번이나 2, 3번도 돌출된 것들은 있지만 사실상은 크게 지금 눌리는 곳은 없는 거예요. 4번, 5번도 신경 뿌리도 다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MRI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엑스레이에서는 의심이 됐더라도 MRI를 통해 갖고 확인을 해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인접마디 변성의 초기고 수술 후 유착도 원인이 되기 때문에 비수술 치료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약물과 주사 그리고 시술 등을 통해서 컨트롤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시술과 주사를 통해서 치료가 된 경우고,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인 환자에 비해서는 신경주사라든지 시술이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사가 박혀 있기 때문에 신경주사를 거기 놓기도 힘들고 또 꼬리뼈나 이런 데로 카테터를 올려도 수술 부위가 있어서 그 윗마디를 직접적으로 치료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환자들에 비해서는 효과가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환자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에는 주사나 이런 걸 해봤는데도 안 되면 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게 1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단계와 같은 인전마디의 초기 변성에서는 아직까지는 감압술이나 유압술 연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더 예방을 잘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케이스를 좀 알아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같은 나이의 남자 환자분이에요. 83세 남자 환자분이고 허리 통증이고 양쪽 다리 통증이거든요. 당기고 아파서 걷기가 힘들다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이 좀 더 심해요. 다른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없었던 그런 케이스거든요. 13년 전에 허리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4번과 5번에 유압술을 했던 환자입니다. 자, 보면 지금 이제 번호는 이제 여러분 알겠죠? 4번하고 5번 사이에 케이지가 들어가 있고 나사가 보입니다. 옆에서 보면 2개지만 실제로 뭐라고 했죠? 앞에서 보면 4개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위에 병이 생겼을지 아래 병이 생겼을지 엑스레이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MRI 찍어서 증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체크를 합니다. 자, 보았더니 4번, 5번은 유압이 되어 있으니까 수술한 부위는 당연히 병이 생기지 않았을 거고 3번과 4번 사이에 뒤쪽에 이렇게 까만 색깔의 덩어리가 생긴 게 보이죠? 5번과 천추 1번은 문제가 없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전마디 변성이 위쪽으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3번과 4번 사이에 신경 구멍을 보면 이렇게 황색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을 누르는 걸 알 수가 있죠. 3, 4번에 유압술 위쪽으로 문제가 생긴 거다. 이러한 경우에는 카테터를 이용한 시술이 권유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자, MR로 먼저 돌아갈 텐데 꼬리뼈 쪽으로 관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나사가 박혀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지나갈 수가 없어요. 병은 3, 4번에 있는데 3, 4번까지 그 카테터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카테터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유압을 하고 수술을 해서 완전히 붙어버렸기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아래쪽에 원인이 있다면 카테터 시술을 해볼 수 있겠지만 위에 있는 것까지 저게 관통한다? 저는 불가능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카테터 시술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앞에 했던 환자는 수술한 부위의 유착과 아랫부분에 문제가 있고 초기 단계니까 카테터 시술도 가능했지만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3, 4번이 문제고 아래쪽은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시술은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신경차단술을 하는 방법인데 아무래도 저렇게 좁고 한번 수술을 했던 자리에는 주사가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몇 번 해보고 효과가 없으면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은 유압술을 연장을 하게 되면은 결국 4, 5번에다가 3번에 나사 2개를 더 박는 거잖아요. 또 좀 있으면 2, 3번에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83세죠. 다시 또 나사를 추가로 고정하고 고정되어 있던 걸 풀러서 다시 연결을 한다?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예, 위험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내시경적 감압술이 가장 권유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내시경적 감압술 역시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재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수술을 했던 곳에 들어가서 깎아주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신경을 싸고 있는 경막에 결손이 돼서 척수액 누출이 될 가능성도 있고 합병증의 빈도가 당연히 일반적인 수술보다 높지만 우리가 간단한 디스크 꺼내려고만 내시경 하지는 않잖아요. 모든 척추 감압술은 내시경으로 대부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내시경으로 깎아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노랗게 보이는 게 바로 황색인대예요. 위아래에 있는 뼈를 충분히 깎아서 구멍을 넓혀주고 후궁관으로 접근해서 내시경을 넣어서 넓혀주면 뼈를 깎아주면 이렇게 황색인대가 노출됩니다. 그래서 이 황색인대를 제거하고 꺼내게 되면은 신경 뿌리가 보이게 되고요. 비우된 관절과
붙어 있는 압박된 신경 뿌리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제거를 하고 나면 넓혀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후궁절제술을 해서 오른쪽으로 뼈를 깎아 구멍을 내준 다음에 반대편까지 모두 깎아내서 넓힌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술 이후에 시야에서도 신경 뿌리가 넓혀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술 전과 수술 후를 보면은 이렇게 수술 전에 까맣게 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수술 후에는 이렇게 없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환자들이 물어요. 요 위에 있는 까만 건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많이 안 누르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깎을 필요는 없습니다. 확실하게 누르고 있고 증상과 일치할 때 내시경도 수술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사를 박든 내시경을 하든 시술을 하든 척추는 가장 의미 있는 곳만 하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 개 한다고 그러면 그 진단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치료의 범위를 줄여서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 전에는 좁아져 있던 것이 내시경을 통해서 감압을 해서 넓혀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치료가 잘 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67세 남자 환자예요. 왼쪽 엉덩이에서부터 다리 통증이고 200~300m를 걸어가면 주저앉아요. 타병원에서 주사 치료도 했고 시술도 했고 6개월 동안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없던 거죠. 4~5번에 유압수를 받았고 요천추 좌측으로는 측방으로 해가지고 절개를 해서 감압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압술만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유압술도 하면서 아래쪽에 감압술도 함께 해준 사례예요. 자, 엑스레이를 봤더니 뼈는 잘 붙어 있죠. 4번과 5번 사이에 고정이 되어져 있고 위에 병이 생겼는지 아래 병이 생겼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MRI 통해서 봤어요. 봤더니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고정이 잘 되어 있고 3, 4번은 어때요? 깨끗하죠. 넓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환자처럼 뒤에 이렇게 까맣게 두꺼워진 게 보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5번하고 천추 1번을 봐야 되는 거예요. 디스크는 크게 터진 것이 없는데 측면으로 MRI를 추가해서 찍어봤더니 추간공 협착증이 있는 거예요. 척추 사이에 구멍인 거죠. 이게 나사와 나사 사이에도 추간공이 있으니까 하얗게 동그랗게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빨간 표시를 한 데는 이게 막힌 거죠.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구멍이 동그랗게 보여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죠? 까맣게 막혀버린 거예요. 척추와 척추 사이 간격이 줄어서 화당 하고 막힌 거죠. 그래서 추간공 협착과 디스크가 함께 동반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유압술의 아래 병변이고요. 그리고 이미 감압술로 한번 치료를 했단 말이에요. 하중이 증가하게 되면 통증이 악하다고. 비수척추 치료는 당연히 효과가 없어요. 약물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틈이 없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유압술을 반드시 해야 돼요. 앞의 사례처럼 유압술을 한 거에 위쪽 마디는 유압 연장을 하는 게 좋지 못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은 구멍을 깎아서 넓혀줘야 되는데 유압술을 한 거에 아랫마디, 특히 4, 5번 유압술 이후 요천추의 추간공 협착증은 감압을 해볼 수는 있는데 얼마 못 가서 이게 주저앉아서 낑길 가능성이 많아서 바로 유압 연장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4, 5번 수술한 데에 나사를 교체해서 새 나사를 넣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세운 거죠. 나사는 다시 사용해 볼 수도 있는데 옛날에 수술한 것 중에서는 저 로드를 걸 때 호환이 되지 않는 게 있거나 그 조이는 게 한번 조이고 난 다음에는 다시 조이기가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교체를 해 주신다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전망각을 만들어서 사이에 공간을 넓혀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와 전을 비교해 보면은 수술 전에 있는 나사를 교환을 하고 이 부분은 다시 수술을 한 게 아니죠. 아래쪽에만 케이지를 넣어서 척추 사이의 간격을 세워서 올려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넓혀준 거다. 그래서 유압을 한 부위의 위가 망가진 경우에는 연장보다는 가능하면 감압술을 하는 것이, 유압을 한 거의 아랫마디, 특히 많이 요천추마디라면은 감압술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유압 연장도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케이스예요.
74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양쪽 다리에 마비예요. 힘이 없어서 주저앉았고 서 있을 수도 없는 상태로 온 거죠. 불안전 마비 상태로 오셨어요. 거의 휠체어를 타시는 단계였고 22년 전에 허리 유압수를 받았죠. 자, 보시면 3번과 4번과 5번 사이에 유압수를 했죠. 3, 4번 사이에는 케이지를 집어넣었어요. 4, 5번 사이에는 넣지 않았고 측방 유압만 했고 나사는 6개를 고정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처음에 각도를 줬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죠? 다 틀어져서 전망각이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반듯하지 못하고 이렇게 휘지 못하고 반듯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 이러한 경우에도 이제 위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래 문제가 생기거나 두 가지 다 올 수 있겠죠. 근데 증상이 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응급으로 MRI를 찍었어요. 2번과 3번 사이에 신경이 완전히 낑겨버린 거죠. 네. 그래서 요걸 풀어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맨 마지막 마리의 바깥쪽도 낑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와 아래가 다 문제가 생겨서 환자가 거의 마비까지 와서 걸을 수가 없고 다리의 움직임도 현저하게 떨어져서 휠체어를 타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위아래 모두의 병변이고 전망각이 소실이 되었기 때문에 광범위한 감압술과 교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압과 교정술을 함께 시행하게 됐고요. 이렇게 나사를 다 갈아 끼우고 로드를 길게 건 다음에 전망각을 만들어주고 둘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크로스 링크를 걸어서 맞춰준 거예요. 네, 오래 걸리는 수술이죠. 기본적으로 4-5시간 정도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 이후에는 전과 후를 보시면 전망각이 확실히 많이 좋아진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전에는 휠체어 정도 타고 다니셔가지고 거의 수술 전에 못 걸으셨다가 수술 후에는 이제 붙잡고 일어서서 보조기를 하고 보행이 가능한 상태까지 회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이 크지만 환자가 견뎌낼 수 있다고 하면은 교정을 시켜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인전마디 변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때요? 영상검사에서 먼저 나타났어요. 그래서 주기적인 추적 검사와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요. 유압술의 위냐 아래에 생겼느냐에 따라서 병변의 예후도 달라지고 치료의 방향도 좀 달라지죠. 위쪽에 생긴 거는 가능하다면은 감압술을 해주는 것이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아래쪽에 생긴 것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단순 디스크 파열이면 당연히 감압술이죠. 당연히 구멍만 뚫어서 내시경을 끝내주면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주저앉아서 골반뼈하고 낑겨버렸다면은 유압 연장을 해갖고 연결을 시켜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